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2019년 기해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붕괴가 2019년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서광이 비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망해먹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지금 붕괴의 조짐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렸는데 이 문재인 일당과 대한민국은 같이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문재인 일당이 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일당이 흔들리고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시그널이 아닌가 그러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일당의 붕괴 조짐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모순이 드디어 정권 내부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흔히 내파라고 그러죠. 안에서부터 깨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먼저 지금 봐야 할 것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출신이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청와대의 충돌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 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감 반원들이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일부 표현에서는 거의 몸싸움 수준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특감 반원 평일날 골프를 쳤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이후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로 복귀를 했는데 이러면서 폭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윤군 전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거 문제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은행장 전 총리 아들 등 민간인 사찰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내용도 사실 충격적이죠. 이 정권이 무슨 안기부 국가정보원 없앤다고 해놓고 결국은 뒤에서 이 감찰을 민간인 사찰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내용도 충격적인데 사건의 전개 과정이 더 좀 의미심장합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표현을 했죠. 6급 공무원입니다. 6급 공무원이라면은 사실 청와대 구주 궁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깊은 곳에 계시는 높은 분들 눈으로 보자면 사실 파리 목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6급 공무원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세등등한 말 그대로 자기네들은 정의의 사도라고 정의 그렇게 말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가지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좀 약간 속된 말이긴 합니다. 얼챙이한테 물린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마 지금 문재인 청와대 핵심들의 심정이 아마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심정이 되고 화도 나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가? 그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정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조차도 무너졌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서 현재 집권 세력 내부에 특히 청와대 내부의 비리와 모순 그리고 문제점 등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 집권 세력, 정권이 내부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있는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김태우 수사관은 과거 정권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 정권과 현재 집권 세력의 도덕적 수준이나 하는 행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교가 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집권 세력이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김 전 수사관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죠. 이렇게 좀 강경하게 서슬10%, 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아직 2년도 집권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권력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당장은 자신이 약자고 물론 이제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집권 세력이 무너질 것이다. 적어도 김태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좀 그런 감이 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그 김태우 씨만의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청와대 핵심들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발언 등을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접한 인간들인지 얼마나 막장인지 좀 명백해진다고 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6급 수사관에 대해서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이 맞지 않는 겁니다. 급이. 이게 청와대 대변인, 특히 진보 언론을 자처하는 한겨레 기자 출신 대변인이 할 만한 발언인지 저도 사실 좀 약간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한겨레가 좀 뭐 위선적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김의겸의 눈에는 6급은 사람 취급을 받을 필요도 없고 6급이 하는 말은 증언으로서 가치도 전혀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의겸의 말대로 하자면 평범한 국민들 눈에 보자면 사실 6급 공무원 그것도 그냥 6급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라면 사실 두렵고 좀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런 6급조차도 이렇게 무시하고 뭉갠다는 건 그런 김의겸 눈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가 국민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저런 자가 한겨레 기자랍시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지 사실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자라는 게 그런 직업입니다. 위로는 대통령도 만나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저기 길거리 노숙자도 만나가지고 1대1로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정보를 얻고 그러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그 일간지 한겨레 기자 출신이라는 자가 하는 말이 6급 따위 얘기는 듣지도 말라고 후배 기자들에게 나름 충고랍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뭐 가짜고 가소롭고 좀 이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자가 있죠. 이 자는 뭐 한술 더 뜹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게으름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을 미꾸라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 사실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뭐 이런 표현을 입에 담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다 물론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청와대에서 이런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정말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상스러운 표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윤영찬 그런데 이자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뭐 어떤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안 봐도 뭐 비디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요즘은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라 안 봐도 유튜브라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도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강남 호스트바에서 마담 노릇하던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바로 철석같이 신뢰를 했고 그걸로 촛불 선동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몰아갔던 인간들이 6급 공무원을 이렇게 비하하는 거 보면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강남 호빠 마담은 의인이고 청와대 비리 폭로한 6급 공무원은 미꾸라지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번 사태가 또 하나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일당이 공무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작년 11월 청와대의 국민연금 개편안 이거 보고하러 갔던 복지부, 연금정책국 국장, 그리고 과장, 그 다음에 서기관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했답니다. 이거 정말 우세할지 우려할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정말 이게 나랍니까? 휴대폰을 압수한 사유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노출했다. 뭐 이제 그런 의혹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그 문재인이 작년 8월에 여름에 이제 반려를 했죠. 이 과정에서 언론이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뭐 국민연금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이게 사실 어떻게 만들더라도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으로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전이라는 게 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저리 돌려 쓰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 하는 말은 보험료는 높이지 말고 지급은 확대하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금 문제를 고갈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면 좀 더 걷어서 좀 그 고갈을 좀 늦추고 그러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이거 문재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없는 돈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이거 사실 액면 그대로 따지자면 정부가 강도질을 하든지 사기를 쳐라 하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무개념 전응화 뭐 이런 그런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 사태도 상황이 좀 상당히 심각해요. 뭐 기금운용본부 여기서 결국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굴려서 돈을 키워야 되는데 인력 이탈이 심각합니다. 완전히 뭐 조직이 쑥대밭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주요 자리를 보직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공석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기금운용 실적이 마이너스 0.57%였습니다. 돈이 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돈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되지만 한마디로 투자 못하고 대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인사관리의 실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은 돈은 더 걷지 말고 주는 것은 과거보다 더 많이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지 돈에서 내주든지 그래야죠. 결국 국민 돈으로 하는 건데 이거 뭐 지 인기 떨어지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싸구려 포퓰리스트가 보여주는 뭐 전형적인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중첩된 것인데 여론 악화의 책임을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돌려가지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폰을 정말 압수하려고 그러면 뭐 감찰팀을 보내서 이제 압수를 한 달째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업무보고차 청와대를 갔는데 거기서 고위공직자들의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압수한 거예요. 이게 참 이 친구들 하는 태도가 이거 뭐 그냥 이거 노상강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 이 정부는 공무원 집단 전체를 의심하면서 좀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나라 공무원들 욕 많이 얻어먹죠. 또 그럴 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또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들이 공무원 집단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권이 좀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더라도 공무원 집단은 비교적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집단이라는 거거든요. 무작정 이제 공무원 말 따라가는 것도 물론 이제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공무원을 배척하는 것도 이건 뭐 굉장히 수상한 태도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원래 집권 세력의 수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뭐 이제 이런 소리도 있지만 또 사실 그게 공무원들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웬만하면은 집권 세력하고 뭐 척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수직처럼 일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폭로하고 그런다는 건 이것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 뭔가 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신호로 봐야 되거든요. 기껏 몇 명 아니냐 그러는데 원래가 좀 비유가 뭐합니다만은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났다는 것을 수천 마리가 집에 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요. 공무원 한두 명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의 분위기가 어떤 수준인지 이거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비 한 마리 날아온 걸 보고 천하의 곰이 왔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한두 명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기 뭐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 전 사무관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유튜브 폭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로 내용 자체도 심각하죠. 심각한데 공무원, 이 사람은 이거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거 모든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기재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들의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정권의 반기를 들고 폭로에 나섰다는 그 현상 자체가 이건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국가 붕괴 사태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전 국토의 난장판화, 전 국민의 투사화, 전 직장의 공무원화, 이 세 가지라고 좀 정리를 했는데, 한마디로 나라의 기강도 없고 총체적으로 나라가 막장으로 가는 지금 그런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재인 일당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리고 타임테이블에 근거해서 저는 움직인다고 봅니다.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나라는 정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단계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체제 위협 그 북한의 김시조선 일당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네들 체제 위협하지 말라고. 지금 이 체제 위협은 이 김시조선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슈입니다. 2019년은 정말 대한민국이 CVID 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문재인 일당이 CVID 될 것이냐, 이 분명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큰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